안녕하세요. 서가 윤슬의 윤슬입니다. 오늘은 10월달에 읽은 7권의 책을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절창을 얘기할 건데요. 줄거리 없이 바로 감상을 얘기할 거니까 읽으신 분들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스포가 있거든요. 꼭 읽으신 분들만 봐주세요. 도파민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절창을 읽어보세요. 진짜 엄청 재밌어요. 나머지 책들은 책 소개 겸 리뷰를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재밌게 봐주세요. 먼저 문학동네에서 출간했고 구병모 작가님께서 지으신 절창이라는 소설입니다. 저는 절창을 정말 너무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제가 책을 빨리 못 읽는 편이고 느릿느릿하게 읽거든요. 근데 제가 이 책이 너무 재밌고 문호원의 정체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이 소설이 어떻게 진행될지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제가 읽을 수 있는 속도에서 제일 빠른 속도로 읽어 나갔던 것 같아요. 이틀 동안 읽었는데 몇 시간 동안 읽었는지는 안 재봐서 잘 모르겠긴 한데요. 문체가 읽기 어렵다는 말을 듣고 이 책을 시작을 했는데 저는 그냥 쭉쭉 잘 읽어 나갔어요. 아마 이 책이 읽기 어렵다는 게 수식이 긴 만연체에다가 작가님께서 적확한 단어를 쓰시고 싶어 하셔가지고 평소에 못 보던 단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처음 보는 단어들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 이런 두 가지 점 때문에 읽기 어렵다는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만연체에다가 평소에는 보지 못한 단어들이 나와서 오히려 좋아. 다른 책과는 다르게 느껴져가지고 오히려 저는 좋았어요. 그리고 책 내용에 독서에 관련한 내용도 있고 그리고 셰익스피어도 인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멋있게 느껴졌어요. 저는 이번에 구병모 작가님의 소설은 처음 읽어봤는데 머릿속에 특유의 분위기나 장면들이 잘 그려져가지고 한 편의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것 같이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절창 분위기가 가볍지 않고 고급지고 치명적인 느낌이 있는 게 마치 제가 전에 본 밀회를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제가 드라마를 좀 많이 안 봐가지고 제가 본 것 중에서는 밀회랑 좀 가까운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소설 장르를 뭐라고 하나요? 로맨틱 스릴러라고 하나요? 저는 이런 분위기의 소설은 처음 읽어봐가지고 진짜 재밌게 읽었어요. 아까 처음 보는 단어들이 많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저는 초반에는 사전을 좀 찾아보면서 읽었었는데 계속 찾아보면서 읽다 보니까 소설 읽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읽다가 찾고 이렇게 하니까 멈추게 되는 거예요, 소설 내용이. 그래서 초반에만 찾고 중반부터는 쭉쭉 읽어 나갔어요. 일단 한번 쭉 읽어보고 나중에 두 번째 볼 때 사전을 찾아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읽었고요. 진짜 사전을 옆에 끼고 읽어야 되는 책은 오랜만에 만난 것 같아요. 이번 달에 한 번 더 읽어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이 책을 너무 빨리 읽어나갔기도 하고 그래서 음미를 하면서 읽지 못해가지고 좀 천천히 읽으면서 단어도 꼼꼼히 찾아보면서 하나하나 좀 음미를 하면서 읽어보려고 해요. 너무 멋있는 책이어가지고 한 번 더 읽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문호원의 정체가 제일 미스테리였거든요. 근데 문호원의 스토리는 좀 그렇게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생각보다. 뒤에 읽다 보면은 문호원의 스토리가 더 나오겠지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어요. 제 생각보다는. 그래서 문호원이 아가씨가 자기한테는 질문이라고 하잖아요. 저한테는 문호원이
질문이었어요. 문호원이 어쩌다가 어둠의 세계에서 보스가 됐는지 그 과정도 궁금하고 도대체 뭔 일을 하길래 나쁜 짓을 계속 하는 것이며 그 일을 안 하면 안 되나? 그런 것도 궁금하고 문호원이 아가씨에 대해서 좀 일그러진 사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랑을 하잖아요. 그런 사랑에 대해서도 좀 더 듣고 싶은데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 문호원의 감정선에 대해서는. 문호원이 아가씨를 이상하게 사랑하잖아요. 도대체 어느 시점부터 사랑에 빠지게 된 건지 궁금한 거예요. 그 아가씨가 성인이 돼서 찾아왔을 때가 두 번째 본 거잖아요. 그때 두 번째 보고 반하게 됐는지 아니면 같이 살다 보니까 사랑에 빠지게 된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 둘이 방에서 막 피 보면서 싸우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그때 도대체 뭐라고 싸우길래 그렇게 싸우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 소설 중간에 기타 선생님 도움 받아가지고 아가씨가 도망가려고 하잖아요. 그때 문호원이 화도 나고 그리고 아가씨가 그 기타 선생님 살리려고 할 때 질투 같은 것도 하는 것 같았는데 아무튼 침대씬으로 이어지잖아요. 근데 그때 침대씬에서는 또 문호원이 되게 아가씨를 아껴준단 말이에요. 이때 보면은 문호원이 아가씨를 진짜 사랑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바로 또 다음날부터 나쁜 일에 이용을 마구마구 아가씨를 이용하잖아요. 도대체 이 사랑 왜 이러는 건가? 단순히 문호원이 사랑에 서툴러서 그렇다고 퉁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는 문호원의 심리가 좀 궁금하고 미스테리했어요. 또 작가님께서 문호원을 죽이셨어야만 했나. 그 장면은 제 기억을 조작해서 없애버리고 싶은 장면이랄까요? 책 한 이 정도 남았을 때 저는 문호원의 갱생을 되게 바랬거든요. 문호원이 죽지 않고 아가씨랑 도망가서 나쁜 짓 이제 하지 않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보쓰면서 너무 간단하게 죽으니까 좀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아가씨 입장에서도 좀 생각해볼게요. 아가씨는 오갈 데 없는 자기를 문호원이 걷어준 거는 진짜 고맙긴 한데 거의 감금을 하다시피 하잖아요.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성인인데. 그리고 침대씬에서 자기를 되게 아껴주는 거는 느껴지는데 아가씨가 오케이를 안 하니까 다음날부터 나쁜 짓 하는데 이용을 마구마구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호원이라는 사람이 너무 극단적이지 않나요? 아가씨도 문호원이 막 싫은 건 아닌데 그렇다고 좋아할 수도 없는 이 마음은 애증이 맞겠죠? 제가 아가씨라면 문호원이 고마운데 싫고 좋아할 것 같다가 싫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나를 계속 끔찍한 나쁜 일에 계속 이용을 하니까. 근데 마지막에 차 사고 씬에서 그 아가씨가 문호원 상처를 읽잖아요. 그때 뭐라고 읽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그거에 대한 것도 쓰여지지 않고 독자의 상상에 맡기시니까 너무 궁금해요. 상상력이 딸리니까 결론은 저는 작가님께서 문호원 외전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호원에 대해서 정보가 너무 없어요. 문호원이 저한테는 질문이고 미스테리 그 자체예요. 제가 상상력이 좋고 필력이 지렸으면은 팬픽을 썼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제가 쓸 수가 없는 건데 그래도 제가 팬픽을 써본다면은 죽은 줄만 알았던 문호원을 살리고 문호원이랑
아가씨를 둘 다 어디론가 보내버릴 것 같아요. 저는 해피엔딩이 좋거든요. 이렇게 잘 되는 해피엔딩? 근데 제가 이거를 너무 빨리 읽어가지고 문호원의 감정선을 놓쳐가지고 문호원한테 이렇게 집착을 하는 건가 싶어요. 너무 자꾸 문호원이 생각나요. 여러분은 절창을 어떻게 읽으셨나요? 너무 궁금하니까 읽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댓글 남겨주세요. 두 번째 책은 위즈덤 하우스에서 출간하고 구병모 작가님께서 지으신 파세입니다. 제가 절창을 구매했을 때 파세랑 파과도 같이 구매를 했거든요. 여러 북튜브 채널을 제가 보고 있는데 그 채널들에서 파세랑 파과도 재밌다는 걸 본 기억이 있어가지고 같이 산 거예요. 그래서 절창을 다 읽자마자 파세를 읽었어요. 점님 유튜브 댓글 보니까 파세를 먼저 읽고 파과를 읽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댓글을 보고 파세를 먼저 읽었습니다. 파세를 읽는데 빨리 파과를 읽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파세를 읽는데 기승전결도 없고 주제도 없고 교훈도 없고 그냥 한 달 동안 킬러 양성하는 훈련하는 얘기로 쓰여져 있더라고요. 여기서 훈련받는 여자에 대한 정보를 더 주기 위해서 쓴 것 같은데 파과를 같이 읽어야지 완성이 되는 책이에요. 이 파세만 읽으면은 뭐지? 싶고 재미가 없어요. 빨리 파과도 읽고 다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책은 세미콜론에서 출간하고 연상호 감독님께서 그리고 지으신 얼굴이라는 만화책입니다. 이렇게 만화로 되어 있는 책이에요. 이 책은 영화 얼굴을 보고 원작도 궁금해서 산 책이에요. 영화랑 거의 비슷한데 정영이의 가족 얘기가 좀 더 나오고요. 대사도 조금씩 다르긴 해요. 뭐 그거는 당연한 거겠죠? 이 책이 거의 6, 7년 전에 쓰여진 책이고 영화로 각색하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바꾸신 거겠죠? 근데 영화랑 책 둘 다 거의 비슷하고 뭐 둘 다 좋아요. 내용을 살펴보면은 영화랑 책 둘 다 정영이가 진짜 가여워요. 이 책 보면서 저는 정영이가 이 세상에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가족이랑 직장 사람들, 남편에게까지도 이해받지 못하고 괴롭힘 당하고 얼굴로 평가받고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니까요. 근데 우리 사회에 정영이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정영이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혐오스러운 마츠코의 일상이라는 영화에서 여자 주인공도 사랑받고 싶어 하는데 끝내 사랑받지 못하고 죽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영화 속 가여운 캐릭터 1등인데 정영이도 그런 가여운 캐릭터로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이 얼굴 책이나 영화를 보신 분들이 있다면 보신 분들만이라도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너무 가혹한 평가보다는 좀 더 다정하게 대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번째 책은 오픈하우스에서 출간하고 도널드 웨스트레이크가 지은 X 소설입니다. 이 책은 영화 어쩔 수 없다의 원작인데요. 제가 영화랑 비교해서 리뷰한 영상을 올려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다섯 번째 책은 김명사에서 출간하고 유발 하라리 박사님이 지으신 사피엔스입니다. 이 책은 인문사회 분야 책 중에서
손꼽히는 가장 유명한 책이잖아요. 저도 드디어 읽었습니다. 책은 되게 흥미로운 점이 많고 제가 처음 알게 된 정보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읽었고요. 어떻게 한 사람이 이 거대한 빅히스토리를 이렇게 정리를 했는지 너무 대단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책이나 영화를 보면은 누군가는 창작을 하는데 나는 소비만 하니까 왜 같은 사피엔스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되게 아쉬운 것 같아요. 저도 뭔가 작은 거라도 멋있는 걸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너무 부러워요. 제가 이 책을 읽고 독후감 영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지난달에 말한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목차를 보고 정리를 하려고 하면은 할 수는 있겠는데 그러면 제가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재미가 없는데 영상을 만들어서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게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책을 한 번 읽었다고 다 이해를 했다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읽고 의미 있게 제 머릿속에 내용을 남기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달에 한 번 더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을 읽고 좀 더 관련된 책들을 같이 읽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이 책을 다시 읽어보면서 독서 계획을 다시 세워야겠어요. 6번째 책은 이야기 장수에서 출간했고 이스라 작가님이 쓰신 인생을 바꾸는 이메일 쓰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여름에 한 번 읽었고 지난 10월 달에 한 번 더 읽은 책이에요. 이 책에는 사회생활 할 때 유용한 이메일 쓰기 꿀팁이 쓰여진 자기계발서 같은 책인데요. 문학소설과 에세이를 많이 쓰신 이스라 작가님답게 딱딱한 설명글로만 되어 있지 않고 에세이 같은 재밌는 일상글들도 섞여 있어요. 그래서 자기계발서 같기도 하면서 에세이 같은 책이에요. 둘 다 섞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메일 쓰기 꿀팁 중에서는 남을 기분 좋게 만드는 제목 짓는 방법, 실패하지 않는 섭외 메일 쓰기, 돈 더 받는 이메일 쓰기, 책 투고 메일 쓰는 전략, 일 거절하는 메일 쓰기, 싸우지 않고 관계를 개선하는 방법 등등 실제 삶에서 유용한 방법들이 많이 쓰여져 있어요. 만약에 프리랜서시면은 이 책을 꼭 하나 가지시고요. 프리랜서 친구가 있다면 선물해 주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에세이 같은 면모도 있다고 했잖아요. 특별하게 기억 남는 일화가 17번째 비기, 남편은 메일함에서 나타난다 라는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이스라 작가님의 전 남편이자 현 남편이 되신 분과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사랑을 키워나간 에피소드가 쓰여져 있어요. 진짜 너무 로맨틱해서 부러워서 죽어버릴 것 같으니까 직접 읽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살면서 마음이 맞는 짝꿍을 만난다는 게 너무 부러운 것 같아요.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책은 진짜 엄청 추천합니다. 마지막 책은 유유출판사에서 출간했고 이현실 편집자님께서 지은 에세이 만드는 법이라는 책입니다. 제 영상이 몇 개 안 되는데 좀 보신 분이 있다면 제가 책 쓰기에 좀 관심이 있다는 거를 아실 거예요. 저도 언젠가는 에세이 책을 써보고 싶은 꿈이 있거든요. 그래서 글쓰기 책들을 사서 읽어보곤 하는데요. 그래서 이 책도 구매해서 읽었어요. 근데 이 책은 제가 목차를 안 보고 제목만 대충 보고 산 거여가지고 에세이 작법서 같은 책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로 편집자가 에세이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쓰여진 책이더라고요. 대중서적인데 특이하게 타겟이 에세이 편집자예요. 에세이 편집자님과 일할 때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미리 알아두면은 나쁠 거야 없으니까 뭐 잘 읽은 것 같아요. 나중에 진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진짜로 편집자님과 일하게 된다면 그때 한 번 더 읽어볼 생각이고요. 아,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제가 에세이를 쓰고 싶다는 마음은 되게 엄청나게 큰데 뭘 써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이것저것 써보고 있긴 한데 그냥 습작같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매달 10권을 읽는 게 목표인데 책 읽는 속도가 빠르지가 못해가지고 다 채우지는 못했는데요. 그래도 제가 책 읽는 거는 재밌으려고 읽는 거니까 그거는 충족을 한 것 같아요. 이번 달에도 10권을 읽는 걸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날이 갑자기 엄청 추워져서 초겨울 날씨처럼 됐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도 주말에 부랴부랴 겨울옷 정리를 다 했거든요. 옷 따숩게 입고 다니시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구독도 해주시고요. 또 와주세요. 그럼 안녕. 빠이.